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 여름은 코로나 여파로 휴가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었잖아요. 덕분에 꼴보기 싫은 집안 구석구석 어디 정리나 좀 해볼까? 사실 큰맘 먹고 수납 전문가 실력 발휘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둘러보니 특별하게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제일 눈에 띄는 식탁 위나 거실 테이블 위에도 여전히 먼 물건들이 잡다하게 쌓여 있고요. 현관에는 여전히 식구들 신발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뒹굴고 있어요.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정리정돈 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럴 때 없으신가요? 힘들어 정리정돈 하면 뭐래. 이렇게 늘 똑같은 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리 이야기꾼 송디입니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송디의 클린 테라피가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여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정리정돈을 하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고자 이렇게 시작을 하였고요. 그 덕분에 저도 정리정돈의 첫 단계인 비우고 버리기부터 다시 생각하고 실천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도록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루 15분씩만 투자하자고 여러분과 함께 약속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집안을 다시 둘러보니 한숨만 나오네요. 분명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시작한 정리정돈인데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한다니. 이 아이러니는 뭘까요? 그동안 난 또 뭘 한 거죠? 이번엔 반대로 정리정돈이 나를 화나게 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를 열받게 한다고 정리정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왜 화가 나게 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없애든 무시하든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일단 한숨은 거두고 습습 후 습습 후 심호흡을 깊게 한 다음 냉정한 마음과 예리한 눈으로 나를 화나게 하는 우리 집 정리수납의 현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외모는 편안한 아저씨인데 목소리는 여간 섹시한 게 아닌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에드시런. 에드시런은 제가 좋아하는 BTS와 콜라보하는 것을 좋아해서 벌써 2곡이나 발표를 했어요. 오늘 함께 들어볼 그의 최신곡 제목은 배드 헤빗. 에드시런의 나쁜 습관은 뭘지 한번 들어볼까요? Every time you come around, you know I can't say no. Every time the sun goes down, I let you take control. I can feel the paradise before my world implodes. And tonight had something wonderful.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sitting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swearing this'll be the last, but it probably won't. I got nothing left to lose,
Every pure intention ends when the good times start. Falling over everything to reach the first time spark. It started under neon lights and then it all got dark. I only know how to go too far.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and in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Swearing this will be the last, but it probably won't. I got nothing left to lose or use, or do my bad habits lead to white eyes staring into space? And I know I lose control of the things that I say. Yeah, I was looking for a way out, now I can't escape. Nothing happens after two. It's true, it's true.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We took the long way round and burned till the fun ran out. Now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and in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I barely know. Swearing this will be the last, but it probably won't. I got nothing left to lose or use, or do my bad habits lead to white eyes staring into space? And I know I lose control of the things that I say. Yeah, I was looking for a way out, now I can't escape. Nothing happens after two. It's true, it's true.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My bad habits lead to you. 정리수납이 나를 화나게 하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껏 정리해놨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엉망진창 어질러진 경우예요. 이건 아마 맘 잡고 정리정돈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느껴봤을 거예요. 물론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수납 관련 책에서 만난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무수한 실패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곤도 마리에라고. 특히 좁은 공간을 활용한 정리수납을 잘하는 일본에서 공간 정리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불리운다는 그분은 이렇게 한번 정리한 공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을 정리 리바운드라고 했어요. 지난 시즌에 우리 얘기했었죠. 정리 리바운드라. 참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 리바운드 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정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너무 빨리 리바운드 되면 당연 화가 나지요. 제가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복을 따로 정리해 놓은 선반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옷 정리하기가 제일 귀찮고 티 안 나는 거요. 보관할 장소도 부족해서 고민하다가 자투리 공간에 벽돌과 나무 패널로 3단 선반을 만들고 그 선반에 갖고 있다 수납 박스를 끼워 넣었는데 오라 아주 괜찮은 거예요. 대신 워낙 좁은 공간이라 어쩔 수 없이 좀 안 입는 운동복은 과감하게 버리고 딱 수납 박스에 들어갈 만큼만 남겨서 정리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나이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탁한 운동복을 바구니 안에 잘 정리해서 넣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올려놓고 또 그 위에 올려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옷을 좀 찾아서 입으려고 하니까 위에 올려놓은 것부터 다 뒤집어야 해서 도대체 찾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귀찮아서 손 닿는 곳에서만 꺼내 입다 보니 맨날 그 옷이 그 옷이고 도대체 입을 만한 옷이 없더라고요. 한번 맘먹고 안에 넣어둔 옷을 한번 찾아보려고 건드렸다가 우르르르. 그동안 위에 쌓였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죠.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정리할 때는 깔끔하고 좋았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으이구. 하지만 자, 캄다운 하고요. 이럴 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요. 경험상 한시라도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덜 힘든 길이에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질러진 그 수납 칸을 다 비워내고 처음부터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 드러내고 보니 정리 리바운드 된 이유를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수납, 바구니나 서랍 등의 물건을 정리할 때는 여유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전문가들은 80% 정도만 수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세탁을 하거나 다시 물건이 들어올 때 편안하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좁은 공간에 운동복을 되도록 많이 보관하고 싶어서 너무 빽빽하게 많이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넣기가 힘드니까 그냥 위에 얹어두기만 하게 된 거죠. 또 이렇게 너무 꽉 차게 넣어두면 뭐가 어려울까요? 제때제때 찾아 쓰기도 어려워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있어도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번에 정리하면서 다시 보니까 꽉 구석에 처박혀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못 찾아 입고 있던 옷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미련이 남아서 처분하지 못했던 옷들을 다시 한번 솎아내고 공간에 여유를 두어서 정리를 하고 보니 절대적인 양은 줄었는데 오히려 여러 벌 번갈아가며 찾아 입을 수 있게 돼서 한층 많은 옷을 입은 듯한 효과를 내게 됐어요. 한눈에 잘 보이니까 잘 찾아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납장의 정리 리바운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최대 수납 용량의 80% 정도만 수납해서 공간에 여유를 둘 것. 그리고 정리하기가 불편해지면 묵혀두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할 것. 수납 공간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손 쓰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바로 신호등처럼 말이에요. 싱어게인 프로그램으로 등장한 실력파 가수 이무진이 부릅니다. 신호등 듣고 올게요.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탕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정리수납이 나를 화나게 하는 두 번째 경우는 수납 도구가 날 열받게 할 때예요. 수납 도구 때문에 화가 난다니 이게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은 마음에 쏙 드는 수납 도구를 구매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 집에 필요한 바로 그 장소에 크기도 모양도 꼭 맞고 내 마음에도 쏙 드는 그런 수납 도구 말이에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정리정돈을 주제로 한 방송이 인기를 끌기 전부터 수납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상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부터 그 뭐든지 다 있다는 그 상점 아니면 커다란 마트의 수납도구 코너에서 이것저것 구경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요즘은 맘만 먹으면 다양한 디자인의 수납도구를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잡지사에서 일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즈음이 아마 정리수납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땐 완제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납도구는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동네 슈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네모 반듯하고 납작한 그런 바구니도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유 팩이나 페트병을 자르고 딱딱한 종이 박스를 잘라서 이어 붙여가면서 크기에 맞게 수납도구를 직접 만들어 쓰는 그런 DIY가 유행이었답니다. 매달 일본 잡지를 보면서 인테리어 DIY 아이템을 기획하고 코디네이터들한테 의뢰해서 만들어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만들고 나면 완성도도 높고 꼭 맞아서 참 기분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바구니도 크기별로 나와 있고 플라스틱 소재의 각종 크고 작은 서랍장,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선반, 벽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까지, 또 무짝에 걸거나 붙일 수 있는 고리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없는 게 없죠. 전문 수납 코너를 찬찬히 구경하다 보면 한두 시간은 훌쩍 흘러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 많고 많은 수납도구 중에 내 맘에 쏙 드는, 아니 내게 꼭 필요한 쓸모에 맞는 수납도구를 찾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수납도구를 골라서 구입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눈대중으로 대충 고르는 거랍니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골라서는 수납할 공간에 꼭 맞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어정쩡한 사이즈의 수납도구로 공간을 채우는 순간 바로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고 그렇게 버려지는 공간에 다시 잡동사니가 채워집니다. 전문가들도 수납도구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납할 곳의 사이즈를 정확히 재어야 한다고 조언하지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까지 재어가지고 찾아보지만
내 맘에 꼭 드는 걸 구하기가 어디 쉽나요? 그런데 어쩌다 운이 좋아서 딱 맞는 사이즈를 골랐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상품 설명서에는 가로, 세로, 높이까지 사이즈가 딱 맞아서 구입해 왔는데 집에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공간에 끼워 넣는 순간 아이고, 바구니마다 왜 테두리처럼 가장자리가 튀어나와 있는 걸까요? 이번엔 그게 딱 끼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만들어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구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납을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맞는 바구니를 다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될까요? 아유, 귀찮아. 그렇게 쌓아두니 돈도 아깝고, 공간만 차지하고, 앉아서 먼지는 쌓여가고. 어때요? 말만 들어도 화나시지요? 자, 또 한번 캄다운하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자,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수납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수납도구를 사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은 수납도구가 오히려 집안 곳곳에 너무 많아서 탈이래요. 수납도구를 또 수납해야 하는 이중의 번거로움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보다 가능한 한 갖고 있는 수납도구를 활용하는 게 먼저랍니다. 수납하고 있는 자리나 수납에 쓰고 있는 용도를 한번 확 바꿔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납 공간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갖고 있다가 여유를 두고 고르고 골라서 마음에 쏙 드는 수납 도구를 발견했을 때 그때 구입하는 거예요. 괜히 먼저 덜컥 사고 후회하지 말고 저처럼 열받지 말고요. Stacy girls, it's going down. 오늘 유난히 티가 더 나는 걸 뭐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왠지 그럴수록 더 난 당당해져. 기분 좋아지는 걸. 머리 넘기면 어디든 지나가네. 내 달콤한 향수가 흩날리게 yeah. 항상 날 꾸미는 게 좋아. 예쁜 게 좋아. 근데 들어봐 yeah.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예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자꾸만 널 유혹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겉은 화려해도 아직 두려운 걸 you should know. 너무 세게 안으면 숨 막혀요. 조금 서투를지도 난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Oh baby baby baby. 패션은 과감한 게 좋아 like it. 티난 게 좋아 어떻게든 소화. 가끔 나조차 진짜 내 맘을 몰라. 그럼 나지만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예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자꾸만 널 유혹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걸그룹 스테이시의 상큼한 노래 색안경이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내 기준으로 색안경을 쓰고 주변을 바라보듯 평가하는 데서 화가 나는 내용이거든요. 어때요? 느낌 오시나요? 맞아요. 난 열심히 정리하는데 뒤에서 나 몰라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식구들 때문에 화나는 얘기예요. 수납 관련 책을 읽다 보면 주부들이 전문가들에게 많이들 하소연하는 게 나는 깨끗한 집 정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데 식구들이 도와주질 않아서 속상하다 라더라군요.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제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편이 아닌데도 남편이랑 엄청 기싸움을 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저랑 같이 사는 남자는 콜렉터 기질이 좀 강한 편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모아두는 게 취미인 거죠. 하다가 아들이 초등학생 시절에 놀아준다며 같이 사러 다니던 게임 카드까지 전용 박스며 사진첩 등을 이용해서 모아두더라고요. 헐. 그러니 저하고 정리 1단계인 버리기에서부터 부딪히지 않았겠어요? 정리수납 자격증 실습하면서 다 버리자고 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냥 잡동사니일 뿐인데 남편 생각에는 아니었나 봐요. 주변에 한번 이런 하소연을 하니까 동생 한 애가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언니. 우리 집 베란다는 남편 좋아하는 캠핑용품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다니까요. 아 참. 베란다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없으니 집안 정리할 때마다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수납 전문가인 데모 곤도마리아는 이럴 때 식구들의 마음을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라 라고 조언합니다. 내 기준에는 싹 치워버리고 싶은 잡동사니로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물건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신 일정 공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약속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타협점 같아요. 제가 최근 다른 사람의 정리 기준을 인정하라는 조언을 실감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앞서 얘기한 아들 초등학교 때 한 팩에 500원씩에 샀다던 그 게임 카드 말이에요. 아직도 유행이어서 콜렉터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머, 한 장에 몇십만 원씩 하는 것도 있었어요. 세상에. 우리 남편님이 소중하게 보관해 놓은 관계로 그중 몇 장을 찾아서 그 콜렉터들 시장에 내놓기가 무섭게 상태가 너무 좋다면서 불티나게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우와, 말도 안 돼. 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가뭄에 콩나는 격이란 거 너무 잘 알죠. 자, 뒤돌아서면 어질러져 있는 아이들 방.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심호흡토하면서 정리를 기껏 해줬더니 되려 아니 왜 부탁하지도 않은 정리를 해서 자기 물건 못 찾게 하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냥 옷무덤이어서 너무 어렵게 정리를 해줬는데 자긴 뭐가 있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서 찾을 수 있다고. 그런데 엄마가 정리하는 바람에 오히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더 알 수가 없어졌다고. 어머나. 그 이후로는 노터치. 정리할 자리만 정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라고 맡겨놓고 있어요. 볼 때마다 속은 터지지만 각자의 기준을 인정해줘야 한다니까요, 뭐. 수납 전문가들은 아이의 정리 습관을 들어주려면 옷을 정리해 주려는 것보다 먼저 옷 개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옷을 개는 작업이 정서적인 면에서도 매우 좋다고 해요. 처음엔 물론 각도 맞지 않고 삐뚤빼뚤 우리 맘엔 들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아이도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겠죠. 자기가 직접 갠 옷을
자기가 직접 정리하는 것. 그 희열감이 오히려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것보다 직접 알아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저는 늦었다지만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아이와 함께 옷깨기를 시작해보세요. 새로 들이지 않은 상태로 수납을 해결해 보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납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수납도구는 먼저 재활용, 재사용한다. 어떨까요? 이런 저희의 원칙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도 잘했다, 잘한다 칭찬해 주지 않을까요? 완전 제 사견으로 정리수납이 날 화나게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공감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집안 전체를 오롯이 우리 주부 힘만으로 정리정돈할 수 있겠어요? 특히 식구들이 도와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할 경우는 더 그렇죠. 클린 테라피 하려다 성질만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식구들 각자의 공간은 과감하게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거실과 주방을 중점적으로 맡아보는 건 어떨까요? 풍수에서도 집의 중심은 거실과 주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현대 풍수에서 말하는 정리수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엔 풍수 얘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대본과 진행 송정화, 연출 김미연, 녹음 편집 은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